자, 가정법 시간이고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좌를 기록을 하다가 첫 번째 강좌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꺼져서 녹화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강좌는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강좌를 보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법 단원을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배경 지식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표현도 있겠죠? 그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건 아니고요. 현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 그리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적이 없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 가정법인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미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할 때 보통 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시제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if나 unless라는 접속사가 들어오고요. 주어 다음에 현재형 동사를 쓰는 게 특징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도 현재형 동사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현재형 동사 대신에 뒤에는 또 미래형 동사를 씁니다.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해석도 둘 다 미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미래로 해석하고 여기도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 현재형 동사에 있는 내용이 가능하다면 주어는 앞으로 동사 원형할 거다. 이런 표현으로 둘 다 미래로 해석을 한 게 되는 거죠. 예문 보시면 이게 range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근데 해석은 사실 지금 비가 내린다면 이런 표현은 아니고, 만약 그것도 되겠죠. 지금 내린다면. 근데 나중에 미래에 비가 내린다면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학교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미래로 해석이 되더라도 현재형으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시제는 일치시키는 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지금 쓰고 있는데 뒤에가 또 미래형 동사로도 들어왔을 때는 둘 다 미래형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래도 조건문이 있는 if부터 이 현재형 동사까지가 들어오는 부사절 같은 경우는 will 플러스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를 써야 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 동사의 의미를 또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형 동사를 이제 쓰는 이유가 1번, 2번의 이유도 있지만요. 3번의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형 동사는 사실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쓴다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보시면요. I married him이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이죠. 이러면 나는 그와 결혼했어 이건데, 우리가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는 지금도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실제 과거만 이야기하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결혼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심지어 결혼을 안 하고 이혼 상태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말처럼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현재도 결혼, 지금도 현재도 결혼, 과거도 결혼 상태. 두 개가 연결이 되려면 어떤 표현을 쓰냐?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와 결혼 상태다라는 거는 현재 완료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과거형의 숨은 뜻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반대로 과거형만 쓴다는 거는 현재랑은 연결성이 툭 끊긴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 동사는 현재랑 연결이 툭 끊길 때 쓰는 말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가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일단 if절 같은 경우는 if가 들어간
이 부사절은 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형 동사를 씀으로써 현재랑 연결이 끊긴 거예요. 아, 현재 사실은 이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해석 자체가 또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과거형 동사를 일부러 썼지만 현재 이런 일은 없구나. 그치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이라는 거죠. 기본 해석도 보시면 만약 주어가 지금 현재 동사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속뜻은 지금 동사를 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속뜻인 거겠지. 그리고 뒤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이렇게 해가지고 우드, 쿠드, 마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동사 과거형은 실제 과거형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인 건 아니고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이 좀 약해지는 순서대로 우드, 쿠드, 마이트를 써놓은 거예요. 일 거다, 일지도 모른다, 일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으로 쓴 거고 추측이 70, 50, 30%의 어떤 정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 주어가 지금 동사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석하겠어? 추측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 동사 원형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팁은 이걸 해석할 때 헷갈리면 그냥 앞에 지금이라는 말을 던지세요. 그러면 뇌가 자연스럽게 과거형을 보고도 해석을 현재형으로 해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과거형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트 리브라고 추측 플러스 동사 원형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당연히 지금이라고 던져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과거형 동사를 쓰긴 했지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얘는 해석을 지금이라고 던져놓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제가 지금이라는 말을 좀 미리 던져놓고 가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형으로 해석을 해줄 거고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칠 때 팁은요. 일단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은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그럼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없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현재형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자, 여긴 위에가 긍정문이거든요. 근데 직설로 만들 때는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위에 가정법이 부정문으로 쓰였다면 직설법으로 쓸 때는 긍정문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지금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서 부정문이 또 쓰이죠. 이렇게. 그리고 리브는 뒤에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긍정문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 긍정문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보시면 직설법을 가정법이에요. 이제는 직설법에서는 긍정문인데 뒤에는 부정문이 들어와 있어요. 이럴 때는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고치고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고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긍정문으로 바꿨는지 부정문으로 바꿨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까지는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등장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